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답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부동산이 누구에게나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재테크 수단에 비해서 좀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부동산은 매수 시기와 개발 과정을 비롯한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매도 시점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우신다면 가장 매력적인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동산입니다. 이런 정보들 저희와 오늘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알에셋 자산관리의 조민기 이사, 이민주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본격적으로 사연 먼저 만나보셔야겠죠.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1세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최근 자녀를 위한 부동산 자산 관리에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에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될지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자녀를 위한 부동산 자산 관리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노후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동산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사연 정리부터 솔루션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자녀를 좀 생각하면서 이 본인의 또 노후 준비, 이 두 마리 이 뭐 토끼를 좀 잡겠다라는 의지, 상당히 좀 좋은 부분입니다. 자, 일단 사례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바로 솔루션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영업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자금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자녀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이 부동산 자산관리 쪽을 좀 고려를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가능하면 수익형 부동산 이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자, 예산 한 10억 원 정도 이상 좀 되시기 때문에 충분히 솔루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안이 될 수 있는데요. 자, 그중에 제일 큰 지금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통 이제 자녀분들이 태어나서 또 성인이 되고 또 출가해서 뭐 최종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주택 마련이 아마 제일 급선무가 되는데, 자, 이게 저희 이제 통계청 자료를 놓고 보면요. 본인이 이제 그 소득 기준으로 현재 주택 가격 기준으로 지금 놓고 보면, 자, 이게 전국 기준과 서울 기준인데 그만큼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 기준에 자, 1년 소득이 5천만 원 되시는 분이, 자, 지금 서울에 웬만한 그냥 뭐 한 3인, 4인 정도의 아파트 한 채를 갖는다 그러면, 자, 평균 가격이 7억대가 좀 조금 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1년에 5천만 원의 연봉을 가지고 7억 정도의 아파트 하나 마련하려면, 자, 이게 숫자상으로지긴 하지만 몇 년이냐? 14년입니다. 자, 그러면 솔직히 월급 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자녀분들한테 태어나자마자 원래 뭐 증여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충분히 자라면서 부동산의 증여를 통해서 자산을 하는 바로 이런 부분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자녀한테 무조건 100%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한테 최소한 자산관리 컨셉이 조금 더 사전 계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 결론이 그거고요. 또 하나는 아무거나 자녀 주는 게 아니고요. 항상 미래 가치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자산을 넘겨야 되고요. 가능하시다 그러면 혼자, 예를 들어서 자녀 명의로 단독으로 준다기보다는 가능하면 부모와 자녀가 같이 가는 공동명의 소유로 넘겨주는, 바로 이게 자녀의 부동산 자산관리 원칙이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보통 우리가 뭐 자금이나 여유자금 생기시면 어디다가 주로 많이 하냐,
이 과거 기준 대비 지금 바뀐 것이 이제 현재는 부동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제 좀 통계치적인 부분인데, 자, 이 부분 중에 이제 수익형 부분을, 자, 이것도 전국에 계신 분한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한 그 대상 내용들인데, 자, 과거의 기준 대비했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아파트나 단독주택으로 많이들 투자하시고 실제 선호합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가 하나 아까 서울 평균 기준 뭐 7억 정도 되는데 이 7억 정도의 아파트를 자녀한테 준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녀한테 공유시키는 건 증여세도 줄이면서 또 긴,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유도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놓고 보면 1, 2년이 아니라 최소 10년 정도는 주기를 두고 자산 증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거기에 가장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익입니다. 수익. 자, 결론은 자녀분한테 그냥 내 집 마련 하나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나중에 돈이 되고 수익이 많이 나는데 수익이 뭐냐 하면 대부분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두 가지인데 결국은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결국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뭐 요즘은 이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거는 5%에서 7%대, 기본적으로 3%, 4% 요 정도 때는요 주로 대부분 임대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용이 보통 임대 수익률이 적더라도 1, 2 가고요. 자, 여기에 지금 이제 가장 큰 또 변수 하나가 바로 세금인데, 자, 제가 이게 지금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를 좀 인용을 합니다. 자, 2주택자일 때와 3주택자일 때, 자, 단독으로 갈 때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부부간의 공동명의일 때에 바로 이 취득세의 가격 차이가 나옵니다. 이유는 세금을 내가 덜 내느냐 더 많이 내느냐의 차이인데, 자, 기본적으로 2주택과 3주택의 차이는 바로 중과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중과세를 하더라도 벌써 양도소득과 또 취득세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공동 소유가 되면 최소 20% 정도는 절감이 된다라는 바로 이 통계치상의 데이터를 근거로 들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재테크 하면 첫 번째가 항상 그렇습니다만 지역입니다. 지역이요, 부동산의 특징이 지역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우리가 동산 그러면 움직이는 우리가 재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다 보니까 이 지역적인 특성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수익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렇다 그러면 수익도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두 가지로 놓고 보면 임대가 잘 되고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이 있고요. 반대로 시세 차익이 높은, 오히려 시세 차익이 적은 바로 이런 지역이 또 편가르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은 분명히 방향을 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임대 수익이다? 그러면 당연히 임대 수익이 높은 지역으로 가셔야 되고요. 시세 차익을 좀 원하신다 그러면 시세 차익, 특히나 미래 가치가 있어서 자본 가치가 높아지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 지역은 아시지만 인구, 정책, 제가 이거 항상 강조하고 반복하는 내용이 두 가지, 바로 이 두 개가 동시에 혼용하는 바로 그런 지역. 자, 현재 기준은 서울권, 역세권, 그리고 인구 집중지역. 자, 이 세 가지만 보시면 지역 선택 바로 확인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상품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똘똘한 한 채. 자, 여러 개 주택을 또 상업이고 토지고 여러 개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똘똘한 거 하나를 갖고 있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러면 상품은 똘똘한 한 채인데, 자, 한 채라는 게 주택일 수도 있고요,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안에서도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이 같이 공존하는 주택과 상업용이 있는 바로 이러한 건물 쪽으로 편중을 하시란 얘기 좀 드리고, 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검토 사항을 놓고 볼 때
검토사항은 결국 타이밍입니다. 투자를 하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매도를 갈아타는 순환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 이 부분은 항상 사이클이 있습니다. 오르막 내리막 사이클이 있는데, 자, 우리 같은 경우 상식적으로 오르막 때 안 팔고요, 내리막 때 팔고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은 좀 순서를 좀 바꾸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오히려 급등기 때 매도를 하시고요, 하락기 때 매수를 하는 이런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잘만 고르신다 그러면 충분히 되고요. 자, 현재 시간적으로 보면 요번 이제 그 정부의 규제 정책이 많을 때 지금은 급등기입니다. 자, 이럴 때 또 던지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급등기 때에는 무조건 던지시는 게 아니라 급등기가 언제까지 갈 건지 이 타이밍을 반드시 체크한 다음에 매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검토하실 거는 바로 이러한 매도 타이밍을 선택하는 바로 선정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지역 좋고요, 상품 잘 해놓고도 막판에 매도 잘못하셔서 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셔서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해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점을 꼭 좀 강조를 하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이런 점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시고 조금 결정을만 잘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슬기로운 성공적인 투자 하실 수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자분은 예산이 좀 괜찮으신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좀 선택할 수 있는 부동산 선택지도 좀 넓어지고요. 또 괜찮은 부동산, 원하는 부동산을 가지실 확률도 좀 높아질 것 같거든요. 저희가 방향 제시 좀 해드렸으니까 이번에 추천 지역도 함께 만나보셔야겠죠? 김수현 캐스터. 네, 솔루션픽 김수현입니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대한민국 부동산 1번지라고 불리우는 지역인데요. 이 강남 3구 중에서도 개발 호재가 가장 많은 지역, 송파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사연의 솔루션픽, 바로 송파구 석촌동입니다. 황금노선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면서 송파구의 접근성은 더 좋아졌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롯데월드 타워와 문정 법조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송파구의 가치는 더 높아졌습니다. 향후에도 국제교류 복합지구 등의 호재가 예정되어 있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송파구 석촌동입니다. 그럼 사연자분에게 맞는 부동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지하철 9호선 석촌고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상가 유형은 통건물입니다. 이 통건물의 경우에 투자 계획만 잘 세우신다면 원활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고요. 여기에 개발 호재까지 있다면 시세 차익까지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약 32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지역은 석촌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역세권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황금노선이라고 불리는 9호선이 있는 역세권 통건물이라고 합니다. 일단 입지 분석부터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구체적인 입지부터 살펴드리겠는데요. 본 통건물이 위치한 곳은 송파구 석촌동. 9호선 석촌고분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그 역세권 통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석촌동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지역 명소라면 석촌호수공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석촌호수공원까지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의 대표적인 그 상업지역이라면 잠실 역세권 지역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잠실역 주변은 거의 롯데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 대단한 그 롯데의 시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비롯해서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또 우리나라의 최고층 높이를 자랑하는 롯데월드 타워까지 대표적인 그 관광 명소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유동인구 또한 그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상위권에 위치한 그런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잠신고나 잠일고 또 영동일고 등 학군마저도 우수한 그런 입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송파구 석촌동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업무 지역인 강남권과 테헤란로의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송파구의 대표적인 업무지구, 그 굵직굵직한 업무지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잠실 롯데 상권지구를 비롯해서
가랑 농수산물 상권지구, 또 문정 법조단지 업무지구, KTX 역세권지구, 국제교류 복합지구 등 일일이 열거하기가 숨가쁠 정도의 그런 대형 업무지구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이 지역은 인구가 집중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런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가치 상승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명품 입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실 하면은 사실 이 상권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아는 상권 중에서도 굉장히 좀 상위권에 속하는 상권일 것 같고요. 그리고 강남부터 문정까지 좀 품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미래 가치까지 또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호재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호재들이 좀 있을까요? 예, 송파구 지역 하면은 대형 호재밭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굵직한 호재 중에서 대표적인 개발 호재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동 코엑스 일대를 비롯해서 잠실 종합운동장을 연계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주요 사업으로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해서 현대차 GBC 개발 사업, 또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의 지하 사업 등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잠실 종합운동장 쪽으로는 마이스 산업과 스포츠, 문화, 또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이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이러한 호재들로 인해서 지역적 경쟁력을 넘어선 어떤 도시 경쟁력까지 갖춘 그런 개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KTX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서역 일대를 업무와 유통, 상업시설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동남권의 핵심 거점 사업 개발로 이끌겠다는 그런 개발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 개발 호재 중에서도 그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요. 바로 교통 호재 부분입니다. 현재 위례 신사선 개발이 2026 개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위례 신사선 사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강남 메트로로 선정되면서 그 위례 신사선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례 신사선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위례 신도시나 동남권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삼성역의 GTX A 노선과 C 노선의 개발 계획까지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송파구 지역은 고개발 사업과 또 교통의 요충지로서 자리매김하며 미래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마무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삼성역이랑 종합운동장역이 좀 이어져 있다 보니까 삼성역에 있는 큰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들의 수혜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교통 호재들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정보입니다. 시세 분석 한번 해볼게요. 예, 시세 분석 전에 본 건물의 규모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본 건물은 지상 6층 건물로서 방 1.5룸과 투룸 총 1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32억에서 33억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전세, 전체 보증금 24억으로 전세로 임차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전세를 활용한 실투자 금액 8억에서 9억 정도면은 앞으로 향후 미래 가치가 있는 그 통건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석촌역, 석촌동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재의 가치는 어떠한지, 그리고 미래 가치는 어떠한지까지 모두 분석을 해봤는데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3153-2594번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저는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자영업자입니다. 나이도 나이인지라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할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역시나 이 노후에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싶은 희망이 있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자, 쉽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이 투자 계획만 잘 세워서 성공적으로 투자만 한다면 노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조금 이제 있으시면서 노후인데 뭐 앞으로도 60이 이제 인생 새 출발이다 할 정도로 60은 솔직히 나이 많은 게 아닙니다. 단 이제 경제적인 여유를 좀 찾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산 관리가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솔루션을 좀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례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뭐 현재 연세가 한 60대 되시는 자영업자시면서 아무래도 현금 흐름, 물론 자영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현금으로 만들어내긴 하는데 좀 이 불규칙적으로 아마 수입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약 한 10억 원 정도 또 이상이시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자산 규모로는 가능성이 있는 솔루션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 하면 뭐 제가 항상 이 포인트를 잡는 것이 이 낮은 부동산이 하향이 아니라 부동산을 상향으로 되는 거를 항상 포인트를 잡으시라고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래 가치가 있는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공법입니다. 자, 이게 법으로만 따지면 상당히 좀 어려운 건데 자, 이걸 좀 접근을 좀 일단 쉽게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용도 지역상에서 뭐 1종도 있고 또 2종 또 3종 뭐 이 용도 지역상에서는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주택가 하면 2종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상향되는 게 바로 이 준주거 지역. 여기에서 더 상향되는 게 바로 상업지역입니다. 이게 조금 더 세분화되면 뭐 상업지역도 여러 개, 뭐 유통상업지역부터 해서 일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여러 개 나누지만 그런 걸 다 빼고라도 자, 1순위는 주거지역, 2순위는 준주거, 3순위는 상업지역. 그러면 자, 이게 점점점 상향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 결론은 여러분들 같으면 투자를 상업지역에 지금 가장 눈에 보기에 최고로 좋은 데를 잡는 게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 그걸 반대로 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항상 그렇습니다만 2종이 준주거되고 준주거가 상업지역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들어간 매수 타이밍을 주거지역이었던 거를 매도할 때는 상업지역이 돼 있다라고 하면 수익이 손해보시겠습니까? 이건 무조건 이익이 나는 바로 이러한 전략으로 공법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대부분 투자하시는 일반 투자분들은 현재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 공법이나 이런 용도가 상향되는 거를 보시라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종하고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에 자, 기본적으로 땅의 용도가 바뀌기 때문에 가치가 더 상승된다라는 걸 1차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다 보면 도심권 안에서 가장 용도가 상향되는 지역 중에 한 곳. 이게 요즘은 아주 우리 요즘 단어 얘기로 하면 아주 핫한 단어. 바로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하면요. 이게 원래 옛날에 이런 용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지하철역, 철도역 있는 역 주변으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상권이 만들어지는데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무조건 역세권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수익이 있다? 아닙니다. 항상 그렇습니다만 이게 시간의 흐름에 항상 변동성을 놓고 보면 자, 언제냐? 처음에도 항상 그렇습니다만 지하철이 들어오기 전 단계에 들어가는 거하고 지하철이 개통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이 왕래를 하는 이때 당시 개통 당시에 투자라는 거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역세권이 만들어기 전에 들어가는 걸 원칙으로 하되 결과적으로 나올 때는 사람들이 가장 왕성하고 많을 때 나오라는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이제 최근이 아니죠. 지금 요것도 지금 2월 12일 날짜인가가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상업 준주거 지역이 원래 상권이 발생되는 곳이기 때문에 원래 주택, 주거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요번에 주거 확대 방안이라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조금 더 가격 상승되는 지역에 보면요.
주택 규제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역세권에 바로 이러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역세권에 더 그만큼 가치를 또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하고요. 자, 역세권에 보통은 이렇게 노후주택을 용도가 상향이 되면서 자, 이렇게 변화를 줘서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바로 이런 변화에 좀 더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두 가지로 좀 솔루션을 제안을 드릴게요. 자, 결론은 노후를 과연 자, 현금 흐름은 분명히 임대 수익이 포커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연금형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자, 시세 차익은 자, 이거는 단기가 됐던 중장기가 됐던 결국은 차익을 버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자본의 형성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노후 준비하시는 분이 현금 흐름 쪽을 조금 더 그러면 포션으로 보면 한 60%를 임대 수익으로 보시고요. 40%를 시세 차익으로 보신다 그러면 결국은 바로 이 지역도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자, 서울권, 역세권 그러면서도 임대 수익이 많은 동네는 바로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제가 좀 전에 얘기를 드렸던 용도 상향이 되는 지역이 차익형으로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과 용도 상향이 되는 지역에 있는 바로 그러한 상품으로 보신다 그러면 이 두 마리 토끼 반드시 잡을 수 있다. 이 얘기 드리겠고요. 자, 상품 얘기 좀 하나 더 드리면 자, 이것도 동일합니다. 서울권에서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분이 있고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 상가와 보통 건물을 통으로 가져가는 통건물 위주로 가시는 분들. 자, 이게 두 개가 분명히 편중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자, 오늘도 대략 한 10억 원 정도의 노후를 가져가는 부분이 보통 다주택자가 되기보다는 1주택자가 돼서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래서 한 채 가능하면 이 부분도 통건물로 노후를 준비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상품이다 라고 또 이것도 제안을 드리겠고요. 자, 이 부분 투자 운용은요, 과연 이것도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세금이거든요. 자, 세금을 혼자서 다 짊어지고 갈 것이냐, 또 하나는 세금 중에 나중에 이제 또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자녀분한테 증여나 상속 부분도 고려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미리 뭐 최소한 1년 전, 2년 전, 3년 전 준비하시는 분부터 해서 아예 10년을 계획하셔서 자녀와 같이 공동으로 같이 가는 그래서 아예 이때 증여를 같이 통해서 대신 모든 재산 관리는 우리 본인이 좀 하시는 거로 컨셉을 잡으신다 그러면 충분히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같이 노려볼 수 있는 솔루션 된다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뭐 역세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위치를 좀 잘 활용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용도 상향까지 되면은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거든요. 올 솔루션 픽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노후를 위한 수익뿐 아니라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시청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솔루션 픽을 통해서 바로 어떤 지역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중랑구로 왔습니다. 중랑구는 상대적으로 서울의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동안 관심이 덜했던 지역인데요. 하지만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지속적인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저평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주변 환경으로 학군뿐 아니라 병원, 마트, 재래시장 등 우수한 생활 인프라가 형성돼 있어서 높은 거주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면목 행정복합타운, 지구 단위 계획, 철도교통망 신설 등 각종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어서 미래 가치가 더욱더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럼 사연자분에게 맞는 부동산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는 지하철 7호선 명목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추천 유형은 통건물입니다. 현재 이 지역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1억 7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 지역이라고 불리는 면목동으로 와봤습니다. 그런데요, 뭐 이 사실상 상대적인 저평가지 절대적인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입지가 굉장히 또 좋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입지를 좀 가지고 있을까요? 예, 입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가주택이 위치한 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에서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치가 외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면목동에서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해서 청담역이나 강남구청역 또 학동역까지 환승 없이 약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또한 그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해서는 압구정이나 삼성, 잠실까지도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직주 근접이 가능한 입지라고 감히 말씀드리겠고요. 주변 입지를 보면은 망우산과 용마산 또 중랑천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로 인한 휴식과 힐링 또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입지입니다. 그 외에도 면목 초중고와 서울대학교 또 코스트코나 엔터식스,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까지도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역시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러한 괜찮은 입지에 있으면서도 기존의 강북 지역인 노동강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랑구의 그 중화재정비 촉진지구 사업과 상봉 재정비 촉진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개발의 시작점에 있는 부분이고요. 노도강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입지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어있는 보석 같은 지역인 것 같아요. 강남이랑 굉장히 좀 가깝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점점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발 소식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죠. 네. 하나하나 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첫 번째로는 바로 면목 행정 복합 타운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한 구민회관과 주민센터를 통합 활용하는 개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행정이나 업무, 상업, 주거 기능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로 인한 그 면목동 지역의 그 행정, 문화, 인프라가 대폭으로 확충되고 또 지역 활성화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 개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면목지구 중심의 지구 단위 계획 개발과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코엑스라고 일컬어지는 그 망우 상봉역 복합역사 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면목 패션 봉제 특구 조성 사업, 또 실내 콤팩트 시티 조성 사업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역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바로 그 교통 호재에 대한 그런 개발 호재 소식인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 개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와 면목동, 신내동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면목 경전철 사업이 2022년 착공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GTX B노선의 개발들도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되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존의 동부간선도로가 상습 정체와 또 침수가 빈번했던 데 반해서 그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현재의 6차선에서 8차선으로 도로도 확장되고요. 또 중단거리 교통을 분리해서 지하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교통 호재 사업들로 인해서 이런 지역적인 개발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고 이 지역적인 가치 또한 높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강남북 균형 발전도 이 지역 발전에 한몫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모두들 부동산 하면 사실 마영성이라는 지역을 많이 떠올리고 있지만 이 지역 외에도 정말 다양한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저평가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면목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면목동의 통건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세 분석과 투자 전략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본 통건물의 규모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건물은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으며 상가 2개, 주택 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1억 7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본 통건물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전략 2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그 첫 번째는
본 주택이 그 주인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주인이 거주했을 당시에는 그 보증금을 활용해서 약 그 6억 9,500에서 7억 1,500만 원 정도의 어떤 실투자금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순수하게 임대 사업으로 그 활용을 하신다면은 5억 3천 실투자금 5억 3,200에서 5억 5,200만 원으로 그 미래 가치와 또 수익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통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다양한 개발 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 면목동 만나보셨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은 02-3153-2594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45세 남성 직장인입니다. 저는 현재 아파트를 3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산 포트폴리오 변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져가야 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비교적 좀 젊으신 남성분이신 것 같고 현재 3채를 보유하고 계신데 부동산 포트폴리오 변경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매수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매도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아파트 3채, 뭐 나름대로는 자산에 대한 보유 기준으로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점상으로 놓고 보면 과연 자산을 계속 보유만 하고 갈 것이냐? 순환을 하고 갈 것이냐라는 이제 타이밍이 좀 기로에 서 있지 않냐라는 측면으로 좀 오늘 솔루션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솔루션 이 사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뭐 현재 한 50세가 좀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직장인이신데 자, 현재 어쨌든 아파트 3채를 좀 보유하고 계세요. 자, 이게 서울권인지 약간의 수도권인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과연 주택 3채 가지고 계속 가실 거냐 아니면 이제 연금형 부동산으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할 것이냐라는 이제 고민을 지금 갖고 계신데 자,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보면 당연히 순환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제 솔루션 해법이 나오고요. 현재 예산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큰 자산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순환적인 부분으로 솔루션이 나온다라고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일단 좀 이 과거의 우리 투자 패러다임을 좀 한번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면 자, 과거 기준은요. 이 전부 자산 중심입니다. 특히나 한 30년 정도 전에 부동산 하면 자, 이때는 아파트가 아니고 대부분 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로 이 토지의 자산 가치로 보통은 뭐 투자라는 용어도 아니시죠. 그때는 그냥 보유 개념으로 하셨던 분들인데 자, 이분들 다 성공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자산 중심의 보유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고 결국은 보유를 하고 자산 중심이 되다 보니까 수익은 차익형, 시세 차익형이 원칙으로 가셨고요. 또 하나는 타이밍상으로 보면 단기가 아니라 장기전에서 승산을 보시는 분들, 바로 이런 분들이 과거 패턴이었다 하면 자, 현재는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자, 지금 현금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현금 흐름이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포트폴리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거 대비 현재 단위로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또 화폐 가치의 변화가 아주 급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자, 보유 자산이 현금으로 환산이 되는 기준하고요. 매달 임대 수익과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임대 수익형 기준으로 가는 부분, 그래서 투자 기간을 설정해 놓고 포트폴리오를 하는 자, 이런 시대가 현재와 미래에 바뀌어지는 포트폴리오인데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노후나 연금형으로 갈아타는 컨셉에서는 자, 차익형도 중요합니다만 임대 수익형의 가장 큰 원칙 바로 임대 수익률인데 자, 이 수익률에 대한 숫자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바로 이 수익률은요, 전체 들어가 있는 총 자산, 이게 이제 우리가 분모가 되고요. 위에 분자는 바로 이익금, 월세가 됐던 1년에 총 얻어지는 바로 이익금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게 조금 달라집니다. 자, 서울권을 나누더라도요. 서울권을
강남 쪽과 강북 쪽을 나눴을 때 수익률이 어느 쪽이 높으냐면 강북 쪽이, 지금도 여기 숫자로 보시면 대부분 9%대가 넘고요. 강남 쪽으로 보면 4%대가 미만입니다. 자, 이 얘기는 왜 그러냐? 자, 총 자산은요, 자산 가치로 보면 강남 쪽이 3배, 4배가 더 많습니다. 결국은 분모가 숫자가 크면 당연히 수익률은 떨어지고요. 자, 강북 같은 경우에는 강남보다는 3, 4배가 더 적기 때문에 당연히 매달 받는 이익금이 크다기보다는 내 들어간 자산이 작기 때문에 수익률이 크다는 거죠. 자, 결론은 바로 이러한 수익률 기준으로 보는 컨셉하고요. 바로 이 총 자산, 나중에 자산 가치가 얼마나 더 커지느냐를 놓고 보는 거에 따라서 바로 임대 수익 쪽으로 보느냐, 시세 차익 쪽으로 보느냐의 바로 방향 설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임대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보는 거고요. 강북 쪽이나 수도권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바로 임대 수익 쪽을 보신다라고 결론을 좀 내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요. 시간을 단기로 투자하시는 분과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가능하면 지금도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하고 그대로 중장기로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단기로 가시는 부분이라 그러면 당연히 시세 차익 쪽으로 보고 가시고요. 중장기로 간다 그러면 임대 수익 플러스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보고 가시는 컨셉을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지역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권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으로 극단적으로 나누듯이 바로 시세 차익이라 그러면 서울권에서는 강남권, 중장기적으로 보면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같이 보더라도 강북권도 괜찮고요. 수도권 쪽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상품 동일합니다. 자, 이것 부분도 그냥 주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상업용과 동시에 토지가 반드시 껴있는 바로 주택이나 상업용 상품으로 좀 전환을 하시라는 얘기. 이유는 바로 임대 수익이 나오는 상품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투자도요. 결국은 관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는 그러한 부동산 상품으로 재테크 바로 하시면 솔루션 충분히 성공적인 제안 되니까 이 점 잘 명심하시고요. 그래도 혹시 이런 내용 조금 더 궁금하시다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좀 더 디테일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솔루션까지 잘 만나봤습니다. 저희 솔루션 픽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먼저 세미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2020년 반드시 따라해야 할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밀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2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호선 교대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전화 예약이 필수라고 하니까 반드시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바로 솔루션 픽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연금형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 사연자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꼭 맞는 지역과 부동산 솔루션 픽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로구로 왔습니다. 구로구 오류동인데요. 구로구 오류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쥐밸리가 형성돼 있어서 고정적인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고요. 여기에 GTX 신설,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철도 차량기지 이전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어서 앞으로 높은 미래 가치를 갖춘 지역입니다. 또한 주변으로 녹지 공간뿐 아니라 우수한 학군인 목동과의 접근성도 좋아서 생활 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동산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유형은 상가주택인데요. 이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를 위한 상가뿐 아니라 소형 주택까지 소유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유형입니다. 현재 시세는 약 15억 5천만 원에서 15억 7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이 업무타운 하면은 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구로구가 아닐까 싶어요. 그중에서도 오류동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입지 분석부터 해볼게요. 예, 오류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을 살펴보면 매봉산이나 서울 유아습 체험장, 또 오류초등학교나 개봉중학교 등
풍부한 녹지 공간과 쾌적한 거주 환경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입지를 살펴보기 전에 본 건물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본 건물은 원룸 15세대로 구성된 통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공실 없는 안정적인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 여건을 살펴보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는데요. 지하철 1호선 오류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낙후되고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시간을 한번 따져봤거든요. 대표적인 서남권의 업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등포 지역과 여의도 지역의 시간을 재봤는데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해서 영등포까지는 12분, 또 여의도까지는 20분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주변을 살펴보면 신도림 공장단지나 구로 공구단지, 또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 등 지벨리에 종사하는 젊은 직장인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 바로 인접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본 그 통건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라면 그런 영등포나 여의도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월세 시세를 갖춘 부분이 본 통건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그 12.16 대책으로 인해서 9억 이하의 어떤 주택과 아파트가 몰려있는 그 금간구라 그러죠. 금천과 구로 또 관악 지역이 풍선 효과를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 오류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평가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투자 적합한 입지 환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자체에도 연무단지가 많지만 여의도와 영등포에서 이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는 점도 좀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개발 계획들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크게 그 개발 호재를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그 첫 번째 개발 호재라면은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 2조 700억 원이 투입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2026년까지 그 이전 마무리 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로 차량 기지 이전이 되고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면 최고 50층 높이 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서 주거, 업무, 상업,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지구 개발이 그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인접해 있는 지벨리 3단지와도 연결해서 IT 융복합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또 컨벤션, 비즈니스 호텔로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낙후되고 노후되고 또 공단의 이미지는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상점 벽해를 이루는 그런 개발 지역으로 기억해도 좋을 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또 그 오류동 지역의 저평가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교통 여건입니다. 오류동 지역은 강남 및 주요 도심과의 접근성이 기존에는 불편했고요. 또 교통 소외 지역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제2경인선 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GTX 비노선 개발, 또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 등 대규모의 어떤 교통 호재 개발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지역 역시도 충분히 그 개발을 통한 집가 상승 또 부동산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꽤나 괜찮은 복합 지역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세 분석 바로 해보죠. 네, 본 통건물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 4층이 규모로 이루어져 있고요. 1층에는 사무공간과 그 2, 3, 4층으로는 총 15개의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5억 5천만 원에서 15억 7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든 그 원룸이 임차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 보증금과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4억 4천만 원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통건물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지역 분석을 해봤는데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본인의 예산으로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시다면 주저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만나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저희 재테크 매거진 오늘 정말 알차고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